전북체육회의 한 고위 간부가 부적절한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형은 종목단체 협회장, 부인은 종목단체 감사로 선정된 데 이어 딸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군산 비안도의 여객선이 끊긴 지 어느덧 15년이나 됐지만 행정구역 갈등에 막혀 운항 재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주교육청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시민이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년 전 허가한 학원이 이제 와선 불법이라는 건데요. 이런 학원이 전주에만 17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군산에서 정부의 조선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지만 조선업계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군산조선소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체육회 한 고위급 간부가 부적절한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형이 협회장, 부인은 종목단체 감사로 선정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간부의 인사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체육회 산하기관 종목단체는 모두 66개입니다. 이 가운데 2개 종목에서 전북체육회 고위급 간부의 형과 부인이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간부의 친형은 모 종목단체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간부의 부인은 직업이 주부라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다른 종목단체 감사로 승인됐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이 간부의 딸은 전북체육회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넘게 지도자로 일하다가 얼마 전 사직서를 냈습니다. 해당 간부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졌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과 부인 그리고 딸에 이르기까지 모두 3명의 인사 문제가 거론되면서 해당 간부가 임직원 행동 강령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해당 간부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저희 이사의 힘이 끝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사임 처리를 자체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에 있는 분의 가족이 종목단체의 회장이나 감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 종목에 더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북도의회는 해당 간부가 형과 부인 그리고 딸의 인사에 개입했다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순실 게이트와 다를 게 없다며 전북체육회의 환골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이 새만금 개발로 여객선 운항이 끊긴 뒤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여객선 운항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막혀 15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에게는 소형 어선이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배가 없는 주민들은 배를 얻어 타기 위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나마 배를 탔더라도 파도가 높게 일면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배가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가다 보니까 파도가 상당히 이루어져가지고 이 뒤틀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냥 그 어르신들이 막 눈을 감고 막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2001년 새만금 개발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비안도 주민 400여 명이 15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안도 주민들에겐 여객선 운항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보안군, 김제시가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 조명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선착장 조명 허가를 내주면 행정구역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해상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수수방관만 하는 행정기관들은 아니라는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둘러싼 시군 간 갈등으로 육지로 오가는 뱃길까지 막혀 애꿎은 섬 주민들의 불편이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공무원의 황당한 실수로 시민이 수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주교육청이 같은 장소에 2년 전에는 학원 허가를 해주고 지금은 불법이라 못 해주겠다고 밝힌 건데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이 같은 학원이 전주 시내에 1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작은 피아노 교습소. 2년 전 허가를 내고 운영하다 최근 폐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습소를 하겠다는 인수자가 생겨 새로운 학원 허가를 받으려다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도 지역상 학원 입주가 안 된다며 전주교육청이 허가를 불허한 것입니다. 학원 원장은 시설비도 못 받고 나가야 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기들이 허가는 잘못 내줬는데 오히려 피해는 지금 제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그냥 말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행정착오다 이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가볍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같이 황당한 일은 공무원의 행정착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교습소가 위치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입주시설의 용도가 제한돼 있어 학원 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하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건축물 대장만 자세히 살펴봤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 공문을 믿고 미처 법령까지 해석하지를 못하고 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사실상 불법적인 학원 허가가 난 곳이 전주에만 17곳에 이릅니다. 전주교육청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허가가 난 곳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원 이후 같은 자리에 신규 학원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몫으로 574억 원을 지원받고도 기술 이전에 따른 수입을 전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수행과제 96개 가운데 26개 과제를 주관했지만 최근 3년 동안 기술 이전과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 내역이 단 한 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숙 의원은 574억 원을 지원받은 기관이 기술 이전 수입을 전혀 거두지 못했다면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이 무주 태권도원을 거점으로 정부 태권도 사업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초 K스포츠재단의 인사들이 정부 태권도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 무주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 진흥재단의 간부와 만나는 등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권도 진흥재단 간부는 K스포츠재단 인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다며 K스포츠재단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조선업계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조선소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내년 1분기 건조 물량에 대한 자재 입고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동 중단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내년 1분기 말이 아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조선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업계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고도화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수요들을 반영을 해서 보완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산 조선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후 약방문식 지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금 지원은 결국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저희가 나중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신불자가 되고 수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군산조선소를 유지하는 것만이 군산조선업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조선소는 왜 죽입니까? 이미 훈련된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기술 인력, 시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왜 포기를 합니까? 군산조선업계는 군산조선소에 도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조선업 붕괴와 지역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원들이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2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집회에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주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하고 전주 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하야를 위한 행진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을 중심으로 열리던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나머지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창군민들은 순창구청 앞에서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농단에 국기를 훼손했다며 즉시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창에 이어 오는 18일엔 진안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며 19일엔 정읍과 김제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6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인 이른바 슈퍼문이 뜨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진 달이 바닷물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시 해망동의 바닷가입니다. 빠르게 차오른 물이 금방이라도 도로까지 덮칠 듯 넘실댑니다. 6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뜨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약해요. 여기가. 근데 이제 갑자기 멈출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이 그만큼 바닷물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오후 들어 해수면의 높이는 7m 31cm까지 올라갔습니다. 관심과 주의, 경계, 위험 등 고조정보 4단계 가운데 주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 작업 공간이 있는 데까지 물이 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60몇 년 만에 이렇게 최고 많이 들어오는데 내일은 해수면의 높이가 7m 46cm까지 올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경은 순찰을 강화하고 갯벌 조개잡이와 갯바위 낚시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 항포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 정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도로 운전과 산책을 삼가고 선박과 어망 등은 미리 단단히 결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일인 17일에 평소 교통 혼잡이 심한 시험장 인근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통제 지역은 시험장이 밀집한 전주시 송천동과 서곡, 효자동 일대, 익산 영등동 사거리 등입니다. 통제 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10분이며 시험장 인근 학교의 등교 시간도 10시 전후로 조정됩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의 기준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가을무는 킬로그램에 432.2원, 가을 배추는 450.3원으로 생산비보다 85.5%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는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한 227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익산 청정클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청정클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는 장애인 12명과 60세 이상 근로자 6명 등 18명이 세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 업주에게 농협 명의의 법인 통장을 넘겨준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임원 38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노인 관광객들에게 효능을 부풀려 팔아넘긴 홍삼음료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떴다방업주 67살 이모 씨에게 법인 통장을 넘긴 혐의입니다. 또 6년근 홍삼에 5년근을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떴다방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핵심 관계자인 전 조합장이 자살하면서 이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원산지를 속여 수억 원어치의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캐나다산 돼지 등뼈를 국내산과 혼합인 것처럼 속여 7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바람이 불고 전주가 14.6도, 진안은 13.2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